이번에는 그 자동 미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자동 미분이 뭔지, 그리고 그왜 우리가 이런 기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그 미적분 해보시면은 이 미분이 뭔지는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미분의 정의죠.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y가 얼마큼 바뀌는지 사실상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게 미분이 되고요. 또 엄밀하게 정의하면은 x 플러스 h, 그러니까 어떤 h라는 한없이 작아지는 값에다가 추가로 더해줬을 때 이 y 값이 얼마나 바뀌는지, 이게 도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x랑 이 y라는 값이 스칼라, 즉 그냥 차원이 한 개일 때만을 저희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입력한 x라는 그 독립변수들이 여러 고차원이 되면은 이게 편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y를 미분을 하는 이 편도함수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x와 더불어서 y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각각 이 y를 그러니까 함수값을 x에 대해서 미분한 x에 대한 편도함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독립변수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편도함수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또 추가로 확장을 해서 만약에 이 함수값 자체도 이렇게 다차원으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벡터 함수라고 하죠. 벡터를 확장을 시키면은 이 편도함수 자체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것도 각각의 함수값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전까지는 그 미적분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이 편도함수라는 게 결국 기울기를 나타내잖아요. 어떤 x랑 y라는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 값의 증감 방향을 기울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그 전까지는 벡터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함수값 자체도 이 다차원이 되는 경우는 이걸 행렬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 입력하는 그 독립변수가 n개가 있고 이 y의 출력 차원이 그 동속 변수가 총 m 차원이면은 n 곱하기 m 차원의 행렬로 이 함수에 어떻게 보면 기울기 정보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 야코비 행렬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도함수의 개념을 약간 고차원으로 좀 확장시켰을 때의 개념이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왜 이런 그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느냐? 대표적으로 이 최적화 분야에서 기울기 정보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최적화라는 게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경사항법이나 뭐 기타 문제들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되는 곳에서 위치를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최적화 문제들을 양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알고 싶을 때는 결국 현재 시점에서의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기울기 음수의 방향으로 가면은 그 방향으로 가장 빠르게 함수값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 이런 최적화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 어떤 함수 f에 대한 기울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국 미분을 통해서 이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finite differencing, 즉 유한 차분법이라고 말하죠, 한글로는.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 정의한 이 도함수의 정의를 그냥 수치적으로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보통 이 h라는 값은 한없이 작아지는 값이 되잖아요. 보통 이거를 수치 해석에서는 에필론이라는 값으로 치환을 해서 이 에필론 한없이 엄청나게 작은 값을 줘가지고 실제 함수 값을 계산을 해서 이 x에서의 그 도함수 값을 계산하는 게 유한차원법입니다. 결국 이 유한차원법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만약에 저희가 이 h라는 값을 너무나 작게 줄 경우, 사실 이 x에서의 기울기를 정확히 구하려면은 h가 충분히 작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h를 한없이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한 10의 마이너스 한 10승 등등 엄청나게 작은 값으로 주고 이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컴퓨터에서는 이 실수를 이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값이 정확히 계산이 안 돼요. 너무나도 작은 값을 가지고 저희가
연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확도에 대한 정보가 손실된다는 거죠. 또 역으로 이 h에 대해서 이 부동 소수점에 의한 정보를 소실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값을 사용하면은 x에 대해서 충분히 정확한 이 도함수의 값을 알 수가 없게 돼요. 결국에는 어떤 주어진 함수 x에 대해서 이 적절한 이 h를 구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모든 이 수치 해석에서는 유한 차분을 1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뒤에서 개발한 다른 미분법에 대해서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교차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 유한 차분으로 통해서 구해진 이 미분값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심볼릭 디퍼런시에이션,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어떤 이 sin x 분의 x제곱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7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직접 이 손으로 미분하는 것처럼 이 미분 법칙을 활용해서 진짜 이 문자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에다가 미분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각각 미분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꼴의 형태는 이렇게 전체에 대한 도함수가 나오죠. 근데 이게 당연히 언뜻 직접 미분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번거로운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조금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 실제로 미분을 해야 되는 이 단계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실 미분만 했을 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실제로 이 미적분학 문제를 풀어보면 이걸 조금 더 간단히 하고 하는 과정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심볼릭 디퍼런시에이션, 대표적으로는 컴퓨터 대수 체계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유한 차분과 같이 현대적인 기계학습 등과 같이 엄청 복잡한 함수를 다룰 때는 이거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거의 장점이 아닌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은 이렇게 결국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들의 그러니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를 띌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소개해드릴 방법이 오늘 이 주제인 이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 자동 미분인데요. 결국 자동 미분이 사용하는 이 원리는 뭐냐면은 결국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쪼개다 보면은 이 가장 원론적인 함수들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 더하기 b 곱하기 c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싶다. 결국은 이렇게 b랑 c를 곱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a를 더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적용한다. 이렇게 합성함수의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짠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 연속적인 합성함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 곱셈, 연산, 그리고 덧셈, 그리고 사인에 대한 도함수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식 전체에 대한 이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자동 미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보면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제 하나를 좀 순차적으로 이 자동 미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떤 z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z라는 값은 x 곱하기 y 더하기 sin x라는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이거를 약간 그래프화 시키면은 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띄는 거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x 곱하기 y랑 sin x 이런 그 중간 단계들을 전부 다 이 x, y, a, b라는 추가적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면은 a는 x 곱하기 y라는 중간 단계의 값을 가지고 있고 b도 마찬가지로 sin x라는 이 중간 단계 값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z는 이 a 더하기 b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함수가 들어왔을 때 이 중간 표현식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각각의 이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x, y, a, b, z 이 5개의 변수에 대한 각각의
표현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x랑 y는 그 입력받는 그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그 정확한 값을 몰라요. 사용자가 임의로 주어진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진 이 x, y, a, b, z에 대한 변수를 전부 다 어떤 임의의 변수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dt분의 dx랑 dt분의 dy는 아직까지 저희 몰라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x랑 y는 처음에 들어오는 독립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엄밀한 꼴은 없다고 치고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a에 대해서 a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분법에 의해서 y 곱하기 dt분의 dx 더하기 x 곱하기 dt분의 dy 이 고배 미분법이죠. 이거를 적용하고 b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x 곱하기 dt분의 dx 이거는 사인 함수의 미분법에다가 합성 함수의 미분법을 다시 적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로 표현된 식들도 전부 미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임의의 값 t의 변수 t에 대해서 z 함수 전체를 미분했을 때 이 도함수는 dt분의 da 더하기 dt분의 db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자면은 이 t가 x인 경우 아니면 t가 y인 경우는 각각 어떤 걸 의미를 하게 될까요? 결국 만약 t가 x인 경우에는 이 z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이고요. t가 y로 된 경우에는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이 어떤 t에 대해서 z를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이 이 다음과 같은 꼴이 돼요. 그러면은 이 t가 만약에 x인 경우 dt분의 dy는 0이 되겠죠. 왜냐면은 x랑 y 각각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 x의 값과 상관없이 y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dx분의 dy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dt분의 dx는 dx분의 dx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x 자기 자신에 대한 도함수 값이 되니까 1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dx분의 dz는 y 곱하기 y 플러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아래 단계 x 아니면 y라는 독립 변수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이 중간 단계식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과정처럼 처음에는 이 dt분의 dx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 중간 단계 식들을 다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함수 전체를 다시 t의 도함수들로 표현하는 과정이 이 자동 미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합성 함수를 단계적으로 미분을 해서 이 마지막 단계 함수에 대한 도함수 꼴을 구하는 게 이 자동 미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정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약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 저희는 gz라는 어떤 함수 값에 대해서 미분할 때 저희 처음에 x랑 y의 값에 대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합성 함수의 미분꼴을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z라는 함수가 x랑 y 이 두 변수를 입력 값으로 받고 이 x랑 y 역시 g랑 h라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가 됐을 때 저희는 맨 처음에는 이 dx분의 dx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dx분의 dz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어떤 z에 대해서 이 dx랑 dz 그리고 dy랑 dz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z가 주어졌을 때 각각 s랑 그리고 t에 대한 미분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이게 성립이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 미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예시처럼 이 x랑 y 즉 이 독립 변수로부터 시작해서 함수값까지 올라가면서 이 편도 함수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포워드 모드라고 칭하고요. 이 z라는 함수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가장 밖에 단계인 합성함수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이 백워드 모드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부 다 이 ds분의 dz, dt분의 dz는 결국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경우에는 포워드 모드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백워드 모드를 사용하느냐가 조금 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가 좀 가지가 나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조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에 있는 경우처럼 이 두 변수 x랑 t가 주어졌을 때 결국 저희는 처음에 이 나온 예시처럼 이 dt분의 dx 아니면은 dt분의 dy에다가 t는 x일 때 t는 y일 때 이렇게 총 두 번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총 시행된 횟수가 이 입력받는 독립변수의 개수 n번 반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백워드 모드로 가는 경우에는 이 z의 차원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 z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거슬러 내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입력 차원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이 출력 차원의 횟수만큼 반복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포워드 모드를 시행할 때는 이 출력 차원보다 입력 차원이 적은 경우 백워드 모드를 먼저 시행하고요. 만약에 입력 차원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약 그 출력 차원이 입력 차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백워드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입력 차원이 출력 차원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백워드 모드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즉 이 n이랑 m 중에서 어떤 게 더 작은지, n이 작은 경우에는 포워드를 사용하고 m이 더 적은 경우에는 백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최적화 문제를 다룰 때는 m이 더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최적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 함수값 하나를 기준으로 그걸 최소가 되는 혹은 최대가 되는 x, y 쌍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는 다 백워드 모드를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 함수 아니면 손실 함수가 어떤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백워드 모드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성 함수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이냐 아니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냐, 이 두 개에 따라서 이 포워드랑 백워드 모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이랑 C++에서 이 자동 미분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언어에서 이 오토디프를 구현을 할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시적인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도함수까지 추가로 주어진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덧셈, 그리고 사인 같은 이 모든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 함수를 실행하는 시점에서의 그 도함수에 대한 값을 추가로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구현하냐면은 그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통해서 구현을 해요. 원래는 이 곱셈이라는 과정이 그냥 단지 x 곱하기 y라는 결과를 반환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 x랑 y에 대한 각각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로 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우선 파이썬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잭스라는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대표적인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들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모든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동 미분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치 같은 경우에는 오토그레드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오토디프라는 형식의 라이브러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오토디프라는 단순히 자동 미분만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또 스탠이라는 통계 라이브러리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원초적인 함수들을 전부 다 오버로딩을 통해서 그냥 단지 자동 미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스탠 매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계학습 같은 상황에서 이 복잡한 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편리한 해결책인 자동 미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참고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